자, 안녕하세요. EBS 국가대표 수능경제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Girl, I'm cleaning up these loose ends that you left on my mattress. I'm getting rid of all your makeup and these fake eyelashes and all the pictures that I hung up. You can take them if you want. I know you like clearance sales. Well, this gonna be the biggest one.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2021 수능 개념, 자, 문병일의 퍼펙트 경제,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기존의 과거 오리엔테이션과 좀 다르게 이 전자칠판 시스템을 한번 처음 사용해 보는데요. 좀 이번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 정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오리엔테이션 한번 구현 방법 좀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그 전자칠판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선생님 공지사항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학습법을 잡으실 때 이 공지사항에 올라온 내용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좀 세 가지 단원으로 좀 나눠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은 질문 그리고 항상 고민들이 뭐냐면 경제 선택이 과연 불리한 거 아닌가요? 또는 경제 선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일단 요거 하나 구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 개념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간의 커리큘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해야 될지 세 가지 구분으로 주제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먼저 일단 경제 선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수능 경제는 상위권만 선택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수능 경제 선택자 수가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 중에 보통 2만 명대 왔다 갔다 하는 과목들이 많죠. 그런데 뭐 가장 많은 과목은 이제 10만 명을 넘는 생윤과 사회문화고요. 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일단 이제 수능이 10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그 고민이 주변에서 경제를 선택하려 보면 경제는 상위권만 선택하니까 불리해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그게 첫 번째 오해라는 겁니다. 과거에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2012년 그 당시에는요. 선택 과목이 4과목일 때 경제 선택자가 최대 9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외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경제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제 경영 가는 학생들이 그 필수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당시에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이 많았죠. 경제 선택에서. 근데 여러분 10과목 중에 아니 그 당시에 9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할 때 상위권이 몰리는 과목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10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이라는 생각으로 특정 과목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학원 현장에서 EBS에서는 경제를 강의하지만 학원 현장에서 일반 사회 과목에서 사문, 경제, 법정을 강의하는데 좀 답답한 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선택해서 공부하기 쉬운 과목은 있어도요.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 응시 인원수가 많으면 절대적인 1등급 학생수는 당연히 많겠죠. 4%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응시 학생 수가 많은 과목은요. 기본적으로 등급을 나눠야 돼서 킬러 문항이 최소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뭐 사회문화는 표분석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다른 과목들은 뭐 선생님은 일단 1사만 강의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는 쉬워도요. 등급 따기 쉽은 과목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상위권이 경제에는 많을 거야 라는 어떤 그 선입견 때문에 경제 과목을 선택을 주저한다면 그거는 특히 그런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듣잖아요. 주위에서. 그거는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제라는 과목을 공부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의 편견이고 기우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상위권만 경제를 선택한다면 만점이 20% 30%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실제 등급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경제 과목은 실제로
또 어떤 학생들이 이런 거죠. 경제 매니아만이 선택한다? 여러분, 경제 매니아가 선택한다고 등급이 높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좋아하는 과목일수록 성적이 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경제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선택하는 경향을 보면 일단 좋아하는 학생들, 매니아들 선택을 하지만 내가 비문학이나 다른 논술 쪽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노리고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위권만 선택한다는 편견은 버리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선택이죠. 수능 경제는 선택자 수가 적어 등급 따기가 어렵다. 물론 여러분, 선택자 수가 적다 보니까 등급 간 간격 수가 적겠죠. 그렇지만 볼게요 한번. 일단 작년도 수능 봅니다. 작년도 수능이에요. 일단 다른 과목부터 볼까요? 표점까지 한번 보죠. 3원 등급 간 점수는 47, 41, 38, 31입니다. 생류는 48, 45, 39, 31이죠. 그리고 표점은 66, 64, 59, 53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점짜리 2개 틀리면 3등급, 4등급까지 3등급인 거죠. 떨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그 사문과 경제는 배점이 좀 비슷한데 4등급을 보면 19점까지 떨어져요. 작년 9월은 17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표점에서는 1컷은 4점 차이 나고 2도 2점에서 4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등급 따기가 어렵다는 것보다는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는 보통 킬러 문항이 보통 많아야 2문제, 적으면 보통 20번 문항 1문제가 나와서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면 일단 암기량이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일단 42점에서 45점 확보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작년도 9월이고요. 자, 올해 한번 수능. 9월 평가원이죠. 자, 9월 평가원 점수 등급 볼까요? 자, 1컷은 4747, 생륜이 50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과목의 난이도가 더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등급도 경제는 4744, 3727까지고요. 사회문화는 4746, 4336, 점수 생륜은 50, 47, 45, 40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경제가 등급 따기 어렵다라는 것도 하나의 편견이라는 거고,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 일단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까지는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공부 안 하고 점수 잘 딸 과목 있을까? 그런 과목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해 이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겁니다. 수특수한 기출만으로 만점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EBS 연계 교재 연계 출제 이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사회탐구는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선생님의 기본서 수능 개념, 그 다음에 연계 교재 수특수한 그리고 기출 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개념, 수특수한 기출만으로 사회탐구를 공부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출 이상의 문제가 출제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수특수한도 중요하겠지만 그 정도 포지셔닝으로 기출을 강조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생들 이런 얘기 하죠. 선생님, 그런데 사회문화나 생활과윤리 같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다른 문제집이나 문제집은 근데 많이 안 봐요. 실제로 파이널 문제집 같은 경우가 많아서 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나 좀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들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게 충분히 고퀄리티의 문제들도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선별해서 푸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어떤 경제 과목에 대한 어떤 파이널 모의고사 그 고퀄리티의 마지막에 좀 실전 연습할 문제가 적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항상 EBS에서 최종 점검 시리즈 또는 별도의 파이널 모의고사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그 갈증을 채워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 과목은 기본적으로 수능 개념 수특수한 기출만으로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고요. 실제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만점을 받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걱정이 앞서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는 거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반드시 보상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공포감, 어떤 조급함은 수험생의 어떤 필수적인 특징일 수도 있지만,
결국 목표를 이루는 학생들은 그런 불안감, 공포감, 조급함을 극복한 학생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그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한 암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수능은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되면 킬러 문항 응용 문제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사고력의 확장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수능 경제 선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개념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 개념 수업은 총 30강으로 철저한 개념 중심입니다. 선생님이 작년도 교재를 좀 많이 개편을 했는데 내용이 개편된 건 없어요, 여러분.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내용이 바뀐 게 거의 없고요. 오히려 문제 수를 훨씬 더 3배 이상 더 보강했습니다. 일단 좀 기본 문제에 대한 좀 갈등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총 문제가 230문제까지 보강했고요. 이 230문제는 5개년 수능 중에 정답률이 50% 이상, 보통 60% 정도 이상 되는 문제들로 일단 기본을 정확하게 다질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 수능 개념과 그 기본서의 문제들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철저하게 공부하셔서 숙제하시고 단원별 문제까지 테마별 문제까지 푸시면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는 건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적분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을 통해 문제풀이 연습하시고 기출 반복하시면 어느 정도 일정 레벨, 여기서 말하는 일정 레벨은 뭐 중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만점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레벨까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개념 중심 공부는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이해, 그리고 50분의 강의를 수강했다면 최소한 수능 개념 처음 공부할 때는 2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고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테마별, 단원별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 두 번째는 기출과 병행하면 효과는 더블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출문제 중에 최고난도 문제는 처음에 할 때는 일단 스킵하셔도 돼요. 정답률이 너무 50% 아래 문제는 일단은 스킵하셔도 되고 2회독 할 때 따로 고민하면서 풀어보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왜냐면 6월 평가원도 있거든요. 6월 평가원도 있기 때문에 6월, 9월 어느 정도 성적을 얻으려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꾸준히 반복하고 계속 다져서 수능 만점을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패턴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수능 개념과 교재 문제, 수능 개념 교재 문제만 1, 2회독 하셔도 되고요.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리고 또 수능 개념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복습하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기출, 단원별로 나와 있는 문제집과 병행하시면서 기출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출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출 유형이 계속 반복돼서 출제돼요. 그래서 정답만 딱 체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찾았어도 이 문제에 접근하는 법, 그 다음에 오답 선택지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그 문제가 완벽하게 내 것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중에 어떤 파이널 모의고사 출제할 때 기출 문제를 변형하면요, 기출에서는 맞았던 학생들이 선택지만 변형하고 수치만 변형이 다시 틀려요. 그 얘기는 그 문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출과 병행하면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대부분 좀 일찍 얼리버드, 그쵸? 일찍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겨울방학 시작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학생은 3월, 또 어떤 학생은 6월도 있고요, 7월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 중에도 계속 언급을 드릴 거지만 수능 특강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공부법, 방향 학습법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우리 커리큘럼입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 위에 나와 있는 건 기본 강의와 관련된 커리큘럼일 거고요. 아래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시라는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 가급적이면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는 수능 개념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 개념 교재는 기본 개념 플러스 심화 개념까지 해서 실제 출제되는 모든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은 6월 평가원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수능 특강원 선생님이 수능 개념을 기반으로 주로 수능 특강의 연계 출제 개념 정리, 그래서 100% 개념 정리 안 합니다. 수능 개념의 모든 개념을 온전히 녹여놨고 수능 특강에서의 개념은
핵심 체크, 그 다음에 수능 개념에서 정리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의 보완 설명,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될 거고, 수능 완성은 심화 문제풀이로 실제 실전처럼 문제풀이 위주 강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수능이 11월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수능 완성이 끝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시간에 대한 압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연습하셔야 될 건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실제 시간 내에 압박감을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 그래서 1년 내 커리는 이렇고요. 자, 기출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릴게요. 자, 기출은 선생님 가급적 좀 추천드리는 건 7월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왜냐면 9월 이때 가면 불안해진다는 게 있어서, 물론 9월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수능 개념, 수능 특강과 수능 개념과 뭐 1회독 하셔도 되고, 좀 부담스러운 수능 특강과 기출을 병행해서 단원별로 좀 정리하면 좋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 때도 좀 답답한 게 모든 대부분의 기출 교재들이 그냥 문제 나열식으로 돼 있어요. 2단원 하면 그냥 오답률만 써서 문제 나열식. 근데 그거보다는 대표 출제되는 유형을 딱딱 잡아서 그 유형을 분석하고, 기출 중에서도 그 유형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분석하는 거, 그리고 별도로 20번 킬러 문항 관련 고난도 문항들만 따로 시간 빼서 그 문제는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접근하는 법을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사고력 확장이 생기면서 나중에 시간이 확 단축됩니다. 그리고 실제 7월 또는 9월부터는 선생님께서 기출을 7월까지 끝낸 학생들은 7월부터, 기출을 9월까지 끝낸 학생 9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형으로 가급적이면, 물론 10월 달에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지만 현실에서 선생님이 그 시간 단축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학생들을 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된 친구들은 실전 모의고사형 연습을 좀 실제로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러분 수능 완성에 보면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전 연습으로 병행하셔도 좋고, 특히 경제는 개념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되면 문제풀이를 통한 실전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접근법을 고민해보면 시간 단축이 빠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좀 설명드리고, 또 선생님 강의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과 뭐 서로 그 Q&A 또는 수강 확인을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 따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막힐 때마다 Q&A 통해 질문하시고, 수강생 선생님들이랑 또 의견 교환하셔도 되고, 교류하시고, 또 선생님 카페 통해서 질문하시거나 자료 같은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학습에 꼭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주는 것들은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은 강의만 듣다 보니까 질문도 잘 안 하고 그냥 막혀도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절대 실력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당부 말씀은,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수능 개념이죠. 철저히 개념 중심으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개념이 다져져야 그 다음 단계로의 이행과 문제풀이와 심화 문제풀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점에서 수능 개념 철저히 개념 중심, 단원별 문제까지 정리한다. 여기까지만 목표 가지시고 일단 요것만 끝내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수능 개념, 퍼펙트 경제 오리엔테이션 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꼭 다 이 모든 정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올해 수능 경제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그리고 1년 동안 내년 수능까지 선생님과의 그 과정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 직접 보건 보지 않건 멀리서 여러분 꼭 목표를 이루도록 선생님이 끊임없이 응원하면서 올 한 해 선생님이랑 같이 이겨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본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